그리고 오늘 날짜 2025년 3월 21일 금요일이고요. 나온 당일엔 바빠서 못했고 하루 지나고 나서 와봤습니다. 림버스 컴퍼니 7.5장이죠. 그 두 번째. 원래 LCB 정기검진이 그 전에 있었고 이번에 심야 청소로 돌아왔습니다. 또 스토리 한번 보러 가줘야죠. 가봅시다. 이번엔 또 어떤 세계관과 어떤 인물과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마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한번 또 쓱 보러 갑시다. 오전에 해야 할 일로는 뒤틀림 진행 척도 확인. 약간 중국 스타일 부금인가? 신년. 그러고 보니까 인기임상으로는 슬슬 1년째가 돼간다는 표현이 있었나? 담태 어제 먹고 남았던 케이크 어딘지 못 봤어? 글쎄 난 먹지도 못해서 주의깊게 보지 않았으니까 이놈의 빌어먹을 시기대가리. 가끔 이제 표현이 되는 거긴 한데 단테 같은 경우에는 저 시계대가리가 되고 나서부터 딱히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참 슬픈 부분이죠. 이미 돈키가 먹었나? 이러니까 대방에서 하자니까 라는 말을 남기곤 로자는 졸려 보이는 눈을 비비적거리며 뒷문을 향해 걸어갔다. 수감자들이 LC에서 이런저런 소동을 겪은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안에는 어느새 새해가 찾아왔다. 각자 지내고 살아온 곳은 다르더라도 모두가 새해를 넘길 때 크고 작게나마 축하하던 문화가 있었던 것인지 버스에서 간단한 신년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돌았고, 좋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주최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돈키호테가 여느 때처럼 눈을 빛내며 힘차게 외치는 것으로 신년회가 결정되었다. 또 저번에도 크리스마스랍시고 뒷문까지 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였잖아. 그때는 가져온 장식품으로 버스를 꾸미기만 했지 따로 뭘 하진 않지 않았는가. 돈키호테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슬그며시 싱클레어를 쳐다보았다. 저는 이제 진짜 괜찮은데요. 이전에 본인이 난자를 피운 것도 있고, 물론 본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이 예전 같았다면 그저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 싱클레어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돈키호테는 주변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 것 같다. 뭐 다같이 보내는 첫 해인데 기념할 만하지 않나? 종소리를 딱 들어줘야 뭔가 넘어간 기분이 든단 말이지. 다같이 신년 첫 해돋이를 보겠구려.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신년 전화의 국수는 제법 클래식하지. 모두들 이렇게 좋아해주니 본인도 가슴이 따뜻해지네. 성대하게 준비하겠네. 반짝반짝 보축도 잔뜩 그리고 마시는 것도. 가론, 다음 정차 예정은 언제지? 매피는 앞으로 사흘은 달릴 거야. 빠른 도로에서 멈추는 바보는 없어. 그렇다는군. 에르길리우스는 시큰둥하게 턱을 괴고 비웃듯 그렇게 말했어. 내년에는 미리 사두겠네. 돈키호테의 성대한 분위기 환기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그 대신 로자가 아껴둔 케이크와 과자들을 꺼내어 조촐하게나마 신년회를 열었다. 그렇게 우리는 도시에 떠오르는 새해의 첫 태양을 함께 바라본 뒤 잠들었고. 뭐냐 저거. 모두가 눈을 비비적거리며 일어났을 땐 버스 바깥으로 비쳐 보이는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약간 커다란 백화점 같기도 하고 박스 같기도 하고 구룡성체 느낌도 좀 나고, 거대한 철판이 모여있는 것만 같은 기이한 느낌의 공간으로. H사인 것이요. 수감자들의 소감대로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태껏 마주쳐온 다른 둥지들과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저거 통째로 안에 건물인 건가? 저게 통째로 둥지면 여긴 뒷골목이 어떻게 있는 거야? 저 정도면 H사가 관리하는 면적을 다 덮고도 남겠는데? 뭐 기대도 안 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안내서는 손도 안 댄 거겠죠. 설명하자면 저건 둥지가 아니에요. 저 전물 전체가 8구거든요. H사에서는 홍원이라 부른답니다. 건물의 중앙에는 둥지, 그 테두리로는 뒷골목이 있죠. 저 안에 바글바글 모여서 살고 있다는 거야? 빛도 안 드는 곳에서? 그래도 뭐 비 맞을 걱정은 덜겠네. 어디 본인도 좀 보겠네. 뒤늦게 일어난 수감자들이 하나둘 모여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슬며시 앉아있는 홍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혹시나 수심이 깊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뢰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는 수감자들이 그랬던 것도 있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문드문 들어왔던 홍로의 고향 이야기는 일관되게 암울했으니까. 막상 지내보면 생각만큼 나쁜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홍로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온화하고 가벼운 웃음기가 올라온 채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 어쩌면 홍루가 항상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기는 것처럼 그저 문화의 차이일지도 모르지만, 아니, 이런 생각은 지금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은 홍루를 평소보다 면밀히 지켜보는 일, 그리고 관리자로서 도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 최선을 다하는 일일 테니까. 더욱이 와,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 이런 건 과거에 어떤 몸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규모네만. 그조차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꼭 수감자들이 도움을 줄 테니까. 어디 나서 좀 볼게. 나는 그렇게 마음을 정돈하며 유리창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있는 수감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어허, 정말 굉장한 비주얼의 뭔가가 나왔어요. 결투. 어떤 놈으로 갈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역시 침공은 엔사가 좋겠지? 일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시켜요. 모험의 항해사가 싫은 건 아니지만. 하룬 등장. 다들 기뻐해.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아, 도중에 나와줬구나. 이 스토리 봐버려서. 여튼 이벤트는 엔사로 갈 거예요. 말뚝을 쑤셔. 망치를 쥐고 기다리고 있... 이곳에 있나니. 정수 틀리면 얘네들이 나와서 조져주겠지. 준비됐어? 손맛이 뭐 고래를 나를 참 의뢰가 들어왔나요? 갑시다. 맛있는 경험을 기대하지. 버스에서 내린 후, 아이고, 결국에는 이리로 와서 내려버렸구만. 이런 건 H사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둥지직통 고속도로 입구에서 그따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공사야 여러 이유가 있겠소만 멀찍이 주의 표지판이라도 해두어야 하지 않았는가 싶구려. 카론군의 멋진 드리프트가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네. 이렇게 몸을 끝내는 건 상상조차 못해봤지. 수감자들이 저마다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입구를 통과하려고 보니 얼기설기 철판이 세워진 채 막혀있어. 그대로 들이받을 뻔한 걸 피하느라 모두가 버스 안에서 뒹굴어 버렸으니까. 다행히 내부로 빠진 도로가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카론이 후진하다는 걸 뜯어 말려야 했을걸. 대신 둥지까지 가려면 이 구비구비 골목 같은 곳을 지나야겠지만 빛이 거의 안 드는걸.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것은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든 거리.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곳이 H사의 뒷골목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겉보기엔 꽤 화려했는데 뭐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네. 그러게 익숙한 풍경이야 진절머리 날 정도로. 이것은 둥지까지도 이런 느낌인 겐가? 아니요. 팔구 뒷골목만의 풍경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뒷골목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왔던 다른 곳의 모습들과 그리 다르진 않았다. 어딘가에 쫓기듯 바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나 몸 상태가 안 좋은지 불쾌한 표정으로 바닥을 보고 걷는 사람은 정말 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면 뭔가 사고에서 봤던 옛 쥐사 병사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저 사람들? 의초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생체적인 무언가가 피부에 붙거나 돋아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혀 아니야. 애초에 벌레 모양으로 통일된 것도 아니잖아, 관리자 양반. 뭐 편견 없이 봐준 건 고맙다고 할 수 있겠네. 저건 팔구의 특징적인 치료법입니다. 아, 그 정체모를 푸르죽죽한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다음날에 찢어진 피부가 난다는 소문의 진원지가 여기군요. 다소 부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어 덧붙여드리자면 그것은 모두 H사의 특이점인 환을 사용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환이요? 약재를 동그랗게 빚어낸 환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H사의 홍원 생명공학 그룹에서는 치료의 정수가 담긴 환을 제조해서 내놓죠. 홍원? 홍원 생명공학 그룹. 아까도 저걸 홍원이라 부른다 했던 것 같은데 홍원이라는 게 붉은 정원을 뜻하는 건가? 모르겠네. 그 환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물에 개어 고의 형태로 바르거나 혹은 더 묽게 만들어 붕대에 물들인 후 감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소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나요? 그렇군요. 저는 치료법이라 하시길래 그 K사가 떠올랐어요. K사의 초점은 상태의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방향성이죠. 팔구의 뒷골목은 제조된 환약을 가지고 거주민들이 저마다 발전시킨 비법 기술이 정착된 곳입니다. 피적용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치료가 아니라 보유한 비법 기술을 기반으로 상태를 개선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발전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수 있겠군요. 그럼 저분들은 저게 치료가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싱클레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군중들은 확실히 피 흘리거나 절뚝거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딘가 멍한 모습을 보이거나 배영된 부분을 극적이고 있는 자가 많았다. 아, 저분들은 단골이시네요. 의외로 그 물음에 답을 준 것은 파우스도 메로소도 아닌 홍로였다. 단골? 네, 어릴 적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의료원의 신비한 치료에 익숙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 단골이 된 사람들은 다른 분들보다 겉보기엔 더 강해 보이지만 점차 부작용이 쌓여가다가 이상하게 변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체계가 전혀 다른 시술을 다수 적용한다면 시술 간에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을 들지 않으신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생명보험 말인가? 네, 그 보험 특약에는 사망시 대단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부활은 머리에 금기 아니었어? 생명보험을 통해 대단하는 것은 머리가 금기로 설정한 부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부활이 아닌 풍화를 감안한 뇌의 소생. 아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테죠. 관리자님이 시계를 돌리는 것과 달리 생명보험은 뇌가 온전하지 않다면 되살아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엔 뇌 안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누락이 발생하죠. 누락... 그렇다면 저들 중 몇몇의 외과는 치료의 부작용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두 번의 복구 시술로 저렇게 변하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뒷골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보험갱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으니까. 만약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모두 저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면 아마 아무도 보험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 잘나신 분들이 보기엔 저들의 처지가 처량하고 안타까워 보이시나? 곧 비슷한 처지가 될 테니 너무 연민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군. 정체를 밝혀라.
불청객처럼 끼어든 목소리가 들려온 곳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불운한 목적을 가진 무리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상판을 보아하니 잘나신 가시 가문의 도련님이 맞는 것 같군. 홍루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요. 뒷골목 분들과는 인연이 없는 편이었던 터라 다 처음 보는 분들이네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신선노름 하시느라 바쁘셨을 테니 우리 같은 놈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 뭐 상관없다. 어차피 의뢰대로 가주심사에 제출할 물건을 빼앗으면 그만이니까. 가주심사라니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머리 쓰는 제법 되어 보이는데 시작부터 참. 아니 떼거리로 몰려들어 두들겨 패는 건 우리 사무소의 도리에 어긋나지. 삼덕기 사무소의 삼남 삼삼이 가시 가문의 가보께 결투를 신청한다. 삼도끼요? 약간 이 배경에 도끼라는 단어를 들어버리면은 나는 그 쿵푸어설에 나오는 도끼파 가서 떠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방식은 승자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하지. 결투요? 결투라면 동부의 생크페 나리들은 장갑을 던진 대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 결투를 신청한다더군. 삼덕기 사무소는 말단 중에 말단이긴 해도 어찌됐든 제대로 된 해결사 사무소. 저건 진짜 백이 결투 신청이라네. 아휴,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붙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은데 파우스트 어떻게 생각해? 네, 홍루씨가 패배할 정도의 실력자로는 보이지 않네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단테님. 괜찮은 거지? 내가 더 약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괜찮아요. 결투라면 어렸을 때 10번 정도는 해왔거든요. 10번? 꼴의 명문이라고 몇 번 경험한 적은 있는 모양이다만.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하루에 10번이랍니다. 아니다. 가끔 할머니가 빼주시기도 했으니 실제로는 조금 더 적으려나요? 뭐라고? 림버스 컴퍼니 홍루 아니 가시 가문의 보옥이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홍루의 이력에 상대가 당황하는 사이 홍루는 여유롭게 앞으로 나섰고 먼저 달려들 생각은커녕 싸울 생각도 없이 느슨한 자세로 있던 홍루는 잠시 뒤 의아한 듯 고개를 기울였다. 안 오시나요? 아하, 먼저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저는 항상 두수는 물어고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오만한 태도가 니놈의 명줄을 재촉할 것이다. 삼삼이란 자가 호기롭게 외치며 달려온 지 1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말도 안 되는. 뜨겁다 못해 데일 정도로 강렬하게 돌진하는 삼성과 달리 홍루는 마치 어딘가 소풍이라도 떠난 듯 가볍고 편안해 보였다. 정원을 거닐 때 그 누구도 긴장하면서 걷지 않는 것처럼. 와, 또 이것도 홍루가 그전부터 약간 문제 일으켰다는 말이 없는 만큼 실력은 있을 거라는 그게 있긴 했는데 정말 굉장한 수준이었나? 삼삼이 내지른 주먹을 산들바람 타듯 가볍게 흘려보내자 그의 공격은 홍루의 옷깃만을 스칠 뿐 그 어떤 타격도 줄 수 없었고 바람을 훑어내듯 가볍게 움직이는 손짓과 발짓을 바라보고 있던 사이 어느새 삼삼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오잉, 홍루군 평소에 전력을 숨기고 있었던 겐가?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기는 건 격이 다르지 않은가? 하지만 이전에 싸울 때는 싸우는 지역도 제각각이었고 무기도 심지어 상대도 예측이 안 되는 분들이었는걸요. 회 니놈 저 머저리의 기술을 이미 알고 있었나? 네, 비모 선생님 중에 비슷한 기술을 쓰는 분이 계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한 일엔 노하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비슷한 거랍니다. 그거랑 이게 같은 건가 싶긴 한데. 그래서 결투에서 진 것 같은데 이만 비켜주지 그래. 되도록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렇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계약 사무소에 공증도 없었고 여기서 물러났다간 의뢰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뭐라는 거냐? 때로 덤벼들어.
지리멸렬. 매일같이 걸리는 이런 시비는 노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쓰러진 자의 비틀린 외침이 울려 퍼지며 불안당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여튼 자 얘들아 쳐라. 포교하러 왔습니다. 엔사에서 왔습니다. 위에서 당신을 관리자로 잠깐 사소한 문제가 생겼어요. 네,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었어요. 픽을 잘못해왔거든요. 이 기회에 평소 지휘 실력을 확인해보죠. 딴테 야토. 불길 속으로 하던 대로 해보십시오. 아이고 공격 안 통한다 여기 애들하고. 타격이랑은 또 별론가? 간당 목숨줄만 붙어있군. 곧 포교하러 왔습니다. 침묵하라. 수감자들로 효율적인 마무리를 명령하시겠지요. 딴테 떼어내주지. 뭐 쥐싱글은 여전하구만. 그렇죠. 의심, 암귀, 불안과 공포 그런 것들이 들끓을 때가 가장 취약하죠.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적기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간다. 그 우물을 떼어내주지. 쥐싱글은 뭐 4만면 떠도 세긴 세구나. 쓸모가 없진 않았고 무가치한 저항일 뿐 적합한 조치였습니다. 오예. 간당 목숨줄만 붙어있군. 곧 끝장날 안 되겠다 얘들아 날려라. 수감자들로 효율적인 마무리를 명령하시겠. 평생 슈트는 공격력 체력이 제일 낮은 놈 셋만 때리기 때문에 조절만 해주면 그냥 무조건 빡딜 넣을 수 있다. 뻥. 오예. 저 수감자는 기억해두겠습니다. 딴테 면담에서 싫어하는 일이 생겼을 때 평생 슈트 정말 최고야. 그렇죠.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포교 성공적. 입구부터 유명이면 앞으로 고생길이 너무 훤한데 뭐 몸 좀 덮였다는 점에선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그렇게 퉁칠 문제인가요? 이스마일의 말대로 오늘 상황은 여느 때처럼 괴한의 시비가 걸려 싸우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은 무리가 명확하게 홍로를 목표 삼아 제거하려 들었다는 점. 게다가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걸 보면 배후 세력도 자신들의 존재를 숨길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가시춘이 말했던 가문의 후계자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누군진 모르겠지만 홍로 씨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전투가 몇 차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군. 그래도 잘 이겨냈다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잘 생각해보도록. 아무래도 그 가주심사인가를 위해서 홍로가 뭘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을 테니까. 역시 관리자님 나온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오늘의 아첨은 좀 뻔한 맛이 있네 오티스.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언제부터 아첨이었지? 니놈들도 뭘 잘했을 땐 쓸데없는 잡담이 길군. 기다려주다간 목이 빠지겠어. 회사도 이런 마찰을 예상했는지 사람을 보냈더군. 베르길리우스가 우리 뒤쪽을 가리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참 여전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시네요. 원래 이야기된 장소도 아니고 갑자기 뒷골목으로 호출해서 당황했지 뭐예요. 일단 여자라고 생각하고 더빙합니다. 잊은 적 없는 익숙한 목소리. 에핀가 소든가 둘 중 하나인가? 아니 소드겠지 그러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야, 소드는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 돌아왔구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뒤를 돌아보자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랬던 그리운 얼굴들이 거기에 있었다. 소드가 나왔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안 내자. 소드 씨? 그리고 파일럿이었나요? 당신도 왜들 그러시나요? 귀신이나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나 하고. 파일럿 저번에 내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뚝뚝이 갑니다. 아, 들었지. 살았다고. 전통 놀라 굳어있던 수감자들의 표정이 살며시 풀려갔고 이내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가 모두의 얼굴에 번졌다. 뭐 예전에 보였어도 좋네요 다들. 소드 다시 보게 되어서 다행이야. 당신도 여전히 잘 째깍거리는 것 같고요. 빙긋 웃어 보이는 소드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소소한 변화가 눈에 띄었다. 가령 복장이나 명찰의 사소한 변경점이라던가. 분명 진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선 축하하지. 네. 이 꼴이나 눈가에 어린 미묘한 우울감이라거나. 어이, 진급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축하할 것인데 문제라도 있나? 알잖아 그 진급이 뭘 의미하는지. 아주 의미가 깊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뤄진 진급에 의미가 있나? 당신 참... 반대로 묻지. 주변에서 하나같이 이놈 같은 반응만 하며 쉬쉬하면 저자는 누구에게 그나마의 인정과 위로를 받겠나? 어휴, 쉬쉬하기만 했으면 다행이죠. 동료의 목숨을 팔아다가 개그가 맞바꿨다는 소리도 수근수근 들렸으니까요. 그런 점에선 고맙네 오티스 씨. 이걸 고마워할 게 맞아 언니? 사실 저도 엄연히 말하면 내 맘 빼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제 뇌가 터졌다면 케이사 앰플로도 수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에피씨도 에피에게 제일 먼저 의체가 쑤셔 넣어진 쪽이 머리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시관이. 케이사 앰플도 생명보험도 뇌가 손상된 피보험자까지 복구할 순 없다고 했던가요? 그런 거죠. 자, 괜히 오랜만에 만나서 우울한 소리는 그만하자고요.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죠. 일 이야기로 넘어가요, 파일럿.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가시가문 관계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끝이야? 끝입니다. 구름 듯한 정보라고 한툴도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브리핑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을 때 간신히 정신을 되찾은 이스마일이 소드를 바라봤다. 소드씨,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육하 원칙의 중요도를 교육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돌아가면 이야기할 게 많겠네요, 파일럿. 난 저 표정이 너무 무서워. 그리고 또 매력적이라 생각해. 개쩔어요, 누나. 뭐 잘못한 겁니까? 쉬, 파일럿씨, 조용히 있어.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혼날 테니까. 그레고르가 파일럿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소드의 미세하게 찌푸려진 미간을 보면 이미 늦은 것 같다. 다음 중계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H사의 관계자를 찾아야 했어요. 당연히 사정관 측과인 저희가 투입되었고 그중 누군가 접선에 성공했답니다. 오, 저희 가문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실 그쪽이 쉽지 않았던 터라 시간을 낭비하던 와중 파일럿이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확보한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했는데 협력전 한때 가시 가문에서 일했지만 현재는 가문에서 나와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가문 내부의 정쟁에서 멀어졌겠군. 우리에게 달려드는 저들과 다르게 확실한 보조가 될 것이고. 네, 그럼에도 가문 사람에게 호의적이라고 파일럿에게 보고받았죠. 가문을 나섰으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러지 않겠소. 그냥 할아버지라 생각하고 대부잉할게요. 이거는
소드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낯선 목소리가 옆에서 슬며시 끼어들었다. 생각보다 젊은이였네. 보옥도련님의 친구분들을 뵙습니다. 소인 경도라 합니다. 그리고는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말을 하더니 두 손을 이상한 방식으로 모았다. 아, 이 지방의 인사 방식인가? 복권질이라고 한답니다. 저희에게 저기가 없음을 예를 갖춰 보여주는 거죠. 기사들이 악수를 청하는 이유도 그와 같다고 했네. 과연 기사의 도를 가진 자들이로군. 과연 도련님의 일행분들이 어떤 분일까 걱정했는데 서부의 지식에 능통한 분들이었군요. 소인의 미천한 지식에 자그마한 물기를 터주시니 감복할 따름입니다. 뭔가 익숙한데. 아니야, 요새는 좀 더 간결한 방식이지. 저 사람은 말이 너무 화려하잖아. 그치? 그건 맞나? 저건 뭐라고 할까? 좀 낯간지럽지. 두 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야, 오티스 닮았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으로 통하다니 소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일이 눈앞에서 보니 참으로 신통방통하군요. 짧은 여로이지만 심심한 일은 없을 것 같소이다. 하하. 뭔가 매기는 맛이 있는 건 좀 비슷하달까? 설마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니놈은? 네, 딩동댕 정답이에요. 나름대로 자신이 해온 간사한 느낌의 칭찬들의 자부심이라도 있었던 걸까? 오티스는 꽤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내게 다가왔다. 비슷하다니 오해십니다, 관리자님. 저는 저런 미사옵고만 가득한 쓸개 빠진 칭찬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자세한 안내는 그쪽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소드는 멀찍이 서있는 베르길리우스 쪽으로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붉은 시선님. 그렇게나 만나 뵙고 싶었는데. 에피도... 과장님...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알아차린 듯 소드를 향해 고개를 슬쩍 까딱거린 뒤 천천히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소드 과장, 이렇게 오래 잡혀있을 이유는 없지 않나. 그쪽의 일을 돕는 것도 개의치 않는 일인데 빨리 지우고 싶을 뿐이다만. 감격스러운 첫 협업인데 시간을 좀만 더 써주시죠. 일을 돕는다고? 길잡이 양반이? 네, 아쉽게도 이번엔 여러분이 아니라 붉은 시선께서 LCC의 업무를 저희와 함께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매피 타고 다녀올 거야. 부릉부릉. 아쉬운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임무는 항상 고생길이었던 것 같기도... 2장과 3장을 생각하면 좀 많이 그러긴 하지. 그때는 말이야. 아하, 언제나 그래도 농담이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함께 일하겠죠. 과장님, 저희 이제 시간이 간다 합니다. 아니, 가기 전에 설명이 한 번 좀 필요하지 않나요? 베르길리우스 씨? 자세한 건 파우스트 씨에게 맡기지. 바빠서. 그렇게 하죠. 베르길리우스는 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돌려 메피스토 팰레스를 향해 걸어갔다. 그럼 또 언젠가 다시 봐요. 다음에는 저도 한 사람 먹으란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저번엔 너무 불성사나웠어서 이번에도 불성사나우니까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파일럿, 그런 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멋진 법이랍니다. 소드와 파일럿은 간단하게 목례를 한 후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떠나갔다. 수감자들 중 몇몇은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어색하지 않게 그들을 보내줄 수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일까.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향후 거취를 맡아줄 이 사내가 곁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오티스 마크 2? 아니 오티스 하위호환인가? 습격 포기하러 왔습니다. 철의 단죄를. 깊은 원한이 있다면 피리 씻어야 내려야 하니 멀린 자 찾아오면 불타버린 문 사이로 별 떨어져 내온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아까부터 이상한 노래도 들리고
가도에는 도련님을 노리는 자가 지천이니 아무리 평범한 길로 다닐 순 없는 법이지요. 그의 말대로 꽤 어둑해진 곳인 만큼 습격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인적이 꽤 드문 건 불안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저건 뒷골목에선 몇 개월 전부터 돌고 있는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치곤 가사가 좀 으스스한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둘 부르기 시작했는데 멸문한 공가에서 여기서 말하긴 자리가 좋지 않군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리다. 그런 노래도 있었군요. 홍로 씨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가요? 귀하게 자란 도련님이면 뒷골목은 처음 와봤을 테니까 이런 노래도 처음인 거겠지. 뒷골목에 와본 건 처음이 아니지만 뒷골목에 처음 와본 건 아니지만 히스클리프 씨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 방에서 보냈으니까요. 그건 도련님께서 그만큼 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싸고 반짝이는 옥을 본체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것처럼 말이지요. 내가 저 정도라고? 최근에는 덜하긴 했어. 그러고 보니 저 사람도 가시 가문에서 일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홍루 혹시 아는 사람이야? 네? 도련님? 어찌 얼굴을 그리 살피시는지. 홍루는 무언가 퍼뜩 떠오른 것인지 말을 하려다 말고 내 쪽을 쓱 살폈다. 그러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계속 이쪽으로 걸으면 될까요? 그러합니다. 소인 이 근방 시리에는 달통하니 걱정 마시길. 뭔가 홍루가 기억을 해낸 건가? 누구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가볍게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리며 내게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었다. 기억이 안 났구나. 그건 마치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저자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보였다.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라도 있는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협력자라고는 하지만 임시니까요. 파일럿이라는 놈이 말하는 꼴을 봐선 충분히 의심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 안내인 옆에서 이런 여러 이야기 호응해주는 홍로 대신 파우스타 오티스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왔다. 하긴 이제까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협력자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겨난 불신 탓에 나는 안내인과 거리를 조금 더 둔 뒤에야 파우스트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베르길리우스가 설명하려고 했던 말은 뭐야? 일을 도운다고 했는데. 워더링 하이츠에서 있었던 일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때 나서가지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면서 명대사를 날렸던 그 대가구나. 사측과 계약했던 중대사항을 위반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군요. 벌써 오래전이 된 것만 같은 그때 일을 떠올려본다. 조금 안타깝기도 한 걸.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와준 건데. 뭐?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인간이 끌려가는 거라고? 귀빈분들께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로슈? 목쭉 덜 떨어진 거사. 그래서 우리 히스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받아줄 수 있지? 문제없다. 역시 든든한 메르소 형. 난 저 형님만큼 이 중에서 든든한 사람이 없기도 한데 제일 의심 가던 것도 저 형이라서 좀 두려워. 눈 깜빡할 사이 로슈의 칼손잡이가 히스클리프의 배를 쿡 찔렀고 중심을 잃은 히스클리프를 메르소가 그대로 둘러엎었다. 로자? 나는 비밀 이야기하는데 눈치 없이 목소리 커지는 사람이 싫더라. 나한테도 그렇지? 그래.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부려버릴 거지. 찌깍. 왠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분위기에 나는 고개를 재빨리 끄덕였다. 그렇잖아 한들 로자가 내게 같은 짓을 하진 않겠지만 이번 일은 로자 씨와 로즈 씨의 판단이 옳습니다. 부회장에게 회사의 기밀 한 건을 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버스에서도 손 안 들고 질문해서 꽤 오래 기절해 있었죠. 어째 눈치가 늘질 않네요. 살상을 벌인 것도 아니니 괜찮은 보안 정책이라 생각한다.
나 잘했지? 히스클리프의 대우가 땅에 떨어진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스야, 어찌 그랬니? 별일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 걱정하는 표정도 아니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게 슬슬 얘 기분 나빠질라 그런다. 이 스탠딩 일러스트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닐 것 같고, 스탠딩 일러스트가 다양하게 준비가 안 된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일부러 이런 위화감을 넣어놨나 싶은 그 묘한 불쾌함이 있어요. 송구스럽게도 곧 별일이 벌어질 것 같아 걱정이기도 합니다. 시종의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샌가 연장을 들고 나타난 무리가 길목을 막고 있었다. 그 이쪽으로 가면 습격은 없다면서. 꽤 많은 습격을 피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몇몇 눈치 빠른 자들이 꼬리를 밟은 건 통타스럽지만 어쩔 수 없겠지요. 젠장 그걸 방지하는 게 니놈의 협력을 구한 이유 아니었나? 잘잘못은 조금 이따 따지죠. 우선 빠짐없이 쓰러뜨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던 사실을 저들이 외부에 퍼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맞아. 근데 말이야, 경도씨 지금 슬금슬금 어디 가는 거야? 서인이 전투에는 영 소질이 없어. 잠시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그래도 도련님과 귀빈분들이 강하시니. 경도는 어느새 나보다도 더 뒤로 빠져 있었다. 파우스트, 저자들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야? 네, 하지만 게젤 샤프트를 거치지 않아도 저들과의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알겠군요. 옵니다. 메르소, 히스클리프 좀 다시 깨워서 내려줘. 알겠습니다. 찰싹하고 때린 것 같은데? 일어나라 임마 하면서. 근데 어딜 때렸을까?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개인적으로는 휘파람 정도는 발동하고 싶은데 휘파람 발동할 건덕지가 없어요. 아쉽게 됐군. 조패. 참여하게 되리라. 원래? 이번엔 도끼파가 아니네?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쟤네 좀 봐. 속이 메스꺼워 보여. 이번엔 그냥 괴한이라 적혀있구만. 나 휘파람 불고 생각합시다. 이만하면 순항이죠. 바람이 불길 딱 속으로 좋네. 또씨 따씨. 그간의 전투 경험이 쓸모가 없진 않았군요. 일단 적합한 조치였습니다. 으차.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었어. 우아가면 슬슬 자는 애고 한 번은 써줘야지. 안 그러면은 전투에서 감당이 안 되겠다. 푹찍 푹찍. 강당 목숨줄만 붙어있고 아, 녹색이 없었어. 곧 끝장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감자들로 효율적인 마무리를 명령하시겠지요. 정화. 녹색이 하나는 있어야 됐구나.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예. 오. 아 이런. 아무튼 놀라운 한방이네요. 확실히 훌륭하군. 5번 수감자. 아, 덕분에 위험한 순간 깡. 적이 많다지.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참여하게 되리라. 아, 계산 실수했나? 소화
다른 애들이 체력이 더 많았나 보다. 대성공이야. 가름 신나. 노래 부를까? 애들 체력 좀 깎아놓고 썼어야 됐나 보다 이거는. 에헤이 좋아졌네 이거. 동료들 상태에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자님. 에라 모르겠다. 갈겨. 정화. 다른 애들이 잘해주고 있긴 한데. 헛. 그렇죠.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꾹꾹꾹 또 틀어지면 좀 위험한데. 피로부터 피어오는 아름다운 꽃이 나 기꺼 그대를 취하리라. 이거 단일기였구나. 써본 게 처음임. 꾹꾹꾹꾹꾹. 간다. 참여하게 목숨줄만 붙어있군. 곧 끝장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감자들로 효율적인 마무리 아. 무가치한 저항뿐. 로자 조만간에 죽겠다.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기린 한 번 더 쳐. 참여하게 되리라. 가져가라. 그 오가져가라. 그래 그렇게 시원하게 처리해 보는 맛이 나는군. 일처리가 날게 하는 편이지 덜 답답한 법이지.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타격 쪽인가? 저렇게나? 뭐 아무튼 이겼으니 좋았어. 당장 덤벼드는 자들은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 전투가 끝나자 멀찍이서 몸을 숨기고 있던 협력자가 오다다닥 우리에게 달려왔다. 도련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말짱하답니다. 과연 기빈분들도 뛰어나신 무공을 지니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도련님의 거동이 가장 빛나셨습니다. 소인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나 무예를 단련하셨을 줄이야. 그 가시가 먼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어마어마한 훈련을 한다면서요. 그야 가문을 떠나신 이후론 수련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아차린 걸까요? 아, 그건 말입니다만 아무래도 뒤를 밟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뒷골목에 털을 잡은 이들이 도련님의 존한 알아채고 덤벼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까지 잘 알려져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주선발의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가문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눈에 밟는 도련님의 얼굴을 모르는 이가 이 공원 바닥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필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습격하는 것일 테죠. 가주, 그러고 보니 가시춘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잘못 짚으셨네요. 저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귀한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도련님은 역시 여전히... 저는 그런 것엔 도통 관심이 없어서요. 다른 형제자매가 저보다 훨씬 가주에 걸맞기도 하고요. 그럴 수가. 아니 그것은 참으로 다행이로군요. 다행인 것이요? 아, 그야 가주선발에 참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니 아무래도 참가하지 않으시는 편이 마음이 놓이지 않겠소이까.
어떤 의미로는 말한 다행인지는 뭐 알겠네. 하나 처리했으니 당분간은 괜찮겠지? 불안하게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야 그래? 로슈 씨가 웃으니까 왠지 불안한데요. 걱정하시죠. 더 어색한 길로 갈 테니 도착 전까지는 편히 갈 수 있을 거에다.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군. 이렇게 습격받기 좋은 곳이 오히려 적이 없는 곳이라고. 홍원의 구조라는 것이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르기에 우선은 따르지. 오티스는 더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는 듯 눈을 살짝 감다가 이내 이스마일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스마일, 분명히 또 어딘가에서 이곳에 팜플렛을 손에 넣었겠지? 설마 하나 달라는 건가요? 그것 말고 질문할 이유가 있나? 아니 1년이 다 되게 말을 안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오면 아무래도 놀라죠 이제야. 쓸데없는 감성만 늘어놓을 거라면 내가 알아서 정보를 취하지. 아니요, 여기 있어요. 오디슨 팜플렛을 열고는 빠짐없이 내용을 읽겠다는 듯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안내인의 뒤를 따랐다.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듯. 생각보다 분량이 또 결과죠. 빵빵하구만. 마음에 들어요. 그렇겠죠? 객잔.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계속 뛰어가고 있었다. 끊이지 않는 적들의 향연을 전부 받아쳐가며. 야, 불은 편할 거라면서 이게 뭔데? 도련님의 빛나는 얼굴을 알아버린 탓에 인적 없는 곳으로 들어온 거 아니었나요? 어찌 입구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 도련님의 변명할 거라면 좀 레퍼토리라도 다양하게 하세요. 습격한 자들의 소속이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아 이자가 마냥 거짓을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디서도 난감한 듯하지만 그럴듯한 의미심점을 찾을 수 없다는 듯 손에 팜플렛을 구깃거렸다. 어딘가에 소속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시가문 일원을 습격한다니. 요즘 뒷골목 분들은 굉장히 과감해지셨네요. 예전에는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계셔서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은 개뿔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객전에 도착할 테니 괜찮소이다. 처음에 꽤 불안해 보이던 안내인의 표정은 꽤 안정된 것 같다. 습격이 익숙해져서일까 아니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객전하는데 객전이 뭔데? 일종의 숙박업소입니다. 숙박? 그럼 호텔? 후후, 꽤 좋은 곳이겠네. 막 워프열차 때처럼 웰컴 푸드 같은 것도 주는 거 아니야?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객전은 보통 술이랑 음식도 같이 파는 것 같던데 식사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선 이렇게 덤벼드는 놈들은 없는 거야? 간의 불가침 당연히 주거지 내부에서의 싸움은 홍원에서도 이 구역에서도 2층계만의 금기지요. 금기... 그나마 한시름 놓겠구려. 파우스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눈썹을 움찔거리며 내 쪽을 돌아보았지만 나중에 물어보자. 나 참 가주인지 당주인지 선발할 거라면 그때나 치고받고 할 것이지. 그때가 되면 늦으니까요. 늦는다고? 네, 가져보라면 모두 굉장히 귀중한 걸 가져왔을 거예요. 자신이 가져온 게 제일 귀중하다고 믿는다면 좋겠지만 확실한 건 다른 후보가 가져온 걸 빼앗는 거네요. 자기보다 더 귀중한 걸 가져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는 김에 목숨 더 빼앗아두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죠. 당신네 가면 나는 항상 그런 논리로 굴러가는 거야? 다른 집안도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던걸요. 칫! 담소 중에 소인이 끼어드는 듯하여 송구스럽습니다만 슬슬 걸음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곤란해지실 것 같습니다. 안내인은 그렇게 말하며 품속에서 꺼낸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바깥은 곧 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밤이라. 그러고 보니까 청소부 관련 스토리가 나오냐 마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깟 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첫 턴에는 어지간하면은 휘파람을 불고 싶은데 휘파람이 준비가 안 된다. 철학. 그 우물을 떼어내주지.
어지간하면 셔턴의 휘파람이 제일 좋은데 말이야. 저것들 좀 보세요. 고약한 먹물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은 얼굴이네요. 잘 먹혔나 봐요. 이렇게 갑시다. 없고 아무튼 놀라운 한 방이네요. 정화. 그렇죠. 아고 부저거다. 안면 떴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정신력 채우고.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불길 속에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깡. 인간이 휘청거리는군.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체력 상태 고려하면은 지금 쓰긴 좀 애매한데 이러면 한 대만 때리고 하자. 정화. 또 정신력 채워진다. 빵. 그간의 전투 경험이 쓸모가 없진 않았군요. 이한테 침묵하라. 적합한 조치였습니다. 오케이, 뒷면만 뜨면 최강이지. 그래, 그렇게 시원하게 처리하니 보는 맛이 나는군. 일 처리는 빠르게 하는 편이 덜 답답한 법이지. 꽝.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정도면 써도 되겠지.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파인더. 아니, 그 그 오물을 말을 아끼죠. 떼어내주지. 아, 3만면. 대가리. 돼지. 죽음으로 참여하라. 또 틀어뜨리고. 이젠 죽을 때까지 푹찍푹찍. 정말 굉장해. 이 와중에 관통 취약이구나.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인가요? 정신없이 굽이굽이 골목을 헤치고 나니 어느새 우리 앞에는 작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광경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건물에는 붉은 등과 함께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를 휘갈겨 쓴 문패가 눈에 띄었다. 생각보다 허름한데 당신 도련님이 묻기엔 어줍은 거 아니야? 그쪽은 다른 건물입니다. 귀빈분들을 모실 장소는 바로 이곳이지요. 역시 그렇지? 홍로에게 들은 게 있는데 적어도 호화에 경도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그곳엔 외벽이 온통 검게 칠해진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다. 겉보기엔 메피스토 팰레스보다 작은 것 같은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저기 저 건물은 당신의 도련님이 아니라 우리가 묻기도 좀 허접하지 않아?
이곳은 제가 관리하는 객잔 중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만 뒷골목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거밖에 준비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도련님. 부족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 다름없게 문제 없어 보이는걸요. 제정신인가요? 전부 들어갈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중앙구역 본가에 있는 조금 더 좋은 장소의 기분을 보시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곧 그 시간이 청소의 물결을 말하는 건가? 새벽 3시 13분부터랬나? 아직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정도 시간이면 본가가 있다는 곳까지 갈 수 있지 않나요? H사 관광 안내 책자에 따르면 여기서 중앙구역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귀빈께서는 8구에 걸음한 적이 있으니까? 아니요. 직접 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하지만 헌데 직접 겪지도 않는 이곳 사정을 어찌 책자 하나로 논할 수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고 무성한 건물의 숲,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건물로 인해 시각각 바뀌는 길, 거기에 이지를 잃은 뒷골목 조직이나 사무소의 무차별적인 습격까지. 이곳에서의 현상을 예측하려 드는 건 단명을 제촉합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테죠. 식견의 짧음을 소위는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꼭 대호수에 대해 설명하는 이스마일 같네. 조용히 하세요, 단테. 하지만 책자에 있다는 건 이론상 가능하다는 말이지 않나. 그때 오티스가 나섰다. 한 손에 어느새 이스마일이 말했던 H사의 관광 안내 책자도 들고서. 길 안에도 제대로 타지 못한 이 녀석과 다르게 관리자님께서 우리를 이끈다면 밤이 오기 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만 내가? 아무래도 합의된 적이 없는 생각인 것 같소만. 좋소, 기탄 없이 말씀드리리라. 소인의 본부는 도련님과 귀빈분들을 중앙구역까지 안내하는 것, 도련님을 안전하게 보필하는 것이 제가 받은 소명입니다. 무리해서 돌파한다면 가능하지요. 뒷골목에 밤이 찾아오기 전에 본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련님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불성설. 소인이 맡은 임무의 목표는 도련님을 빠르게 안내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릇 계획은 목표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도련님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례배들의 습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지금 더 길을 나아가는 것은 본말 전도라 판단했습니다. 니놈 아니 니 녀석! 간탄스럽군. 계획의 일부가 된 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나. 보필할 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역시 그런 태도가 옳지. 저 얼굴에 그늘지는 거 똑같네 진짜. 거기서 동조해버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내가 오해가 깊었군. 아까는 자네 몇번 언질에 대해 저것들이 나와 비슷하단 말하는 것에 처음엔 부하가 치밀었지만 자네는 그저 충정을 다할 뿐이었군. 이 충정을 이해해주는 분이 있을 줄 몰랐소이다. 도련님께서도 진호를 고르는 눈이 훌륭히 성장하신 것 같아 소인은 안심했습니다. 이 친구가 참 오티스가 둘이야. 오티스가 두 명이야. 오티스가 두 명이에요. 오티스가 두 명이에요. 그새 놈에서 친구가 됐구만. 조금 감정이 과해졌군. 아무튼 이자의 말대로 더 나아갔을 때 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 오티스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때 오티스와 슬며시 눈이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진중해 보이는 표정과 함께 짧게 고개를 꾸벅하는 그 모습은 진짜 돌아서겠던가 지금까지 감사했다는 건가. 이 호텔도 야외 목서보단 훨씬 나은 환경으로 보이니 여기서 피로를 해소한 후 다시 움직이는 게 올바른 판단 같군. 관대한 건 오티스 양이지 않는가. 뭐 됐어요. 다들 이해한 것 같으니 일단 들어가죠.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주신다 하니 소희는 감복할 지경이지요. 사내는 짐짓 엄하게 말한 것 치고 무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주먹과 손바닥을 포겠다. 현대의 건축물은 외관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니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어. 괴념치 마시게나. 그러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로제의 한숨 섞인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그 건물의 안으로 들어갔다. 오, 진짜네? 안은 생각보다 멀끔해. 꽤 고풍스러운 것도 있구려. 벽마다 그려진 산수화들이 제법 운치 있어.
게다가 겉에서 본 거랑 다르게 꽤 넓은 것 같아. 여기도 공간 확장 기술 같은 게 적용된 거야? 아니요, 단순히 적층된 주변 건물 탓에 좁아 보였던 것 같군요. 자,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편히 대화 나누실 수 있도록 소희는 옆에 있는 작은 집에 머물고 있겠습니다. 들뜬 듯한 수감자들의 소란스러움 속에 사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숙소를 떠났고, 그렇게 떠나간 안내자의 뒷모습을 홍로는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었다. 구름이나 꽃 혹은 바람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 눈빛이 반짝거리지 않은 것이 구름이라면 먹구름, 꽃이라면 진꽃, 바람이라면 돌개바람을 느끼는 것만 같아 보여. 뭔가 짚히는 게 있는 거야, 홍로? 나는 홍로에게 슬쩍 운을 띄워보기로 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에? 아직은? 아무리 오빠라도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나봐. 가시춘 목소리구나. 그때 홍로의 아래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시춘, 벌써 이렇게 만나네. 말했잖아, 금방 다시 볼 것 같다고. 평안하셨습니까, 도련님? 웨이씨도 평안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럼 시춘이도 여기서 먹는 거야? 원래라면 이런 곳에는 발도 들이밀지 않겠지만 본가로 돌아가는 길의 입구에 무슨 커다란 공사가 일어나서 뒷골목을 통해 올 수밖에 없었거든. 그 뜬금없는 공사판에 당한 게 한둘은 아닌가 보네. 오, 차례들. 의기양양하게 홍로에게 말하던 시춘의 얼굴이 순간 당혹으로 바뀌었다. 저자도 다시 기억을 잃고 합류한 거야? 아니, 돈키호테 씨는 언제나 그대로인걸? 하지만 저 얼빠진 모습은... 시춘군! 우리 저기 휴게실이라도 가서 잠시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라도... 그러네, 잠깐만.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에 가시춘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빤히 돈키호테를 바라보다가 성큼 돈키호테에게 몇 걸음 다가갔다. 그렇게 할까? 나쁘지 않네. 웨이, 나는 이제와 잠깐 이야기라도 나눌 테니 묵을방을 좀 골라보고 있어봐. 왜?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라도 하자며. 그것이 권리잖아리. 인재 유출은 커다란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테. 친하게 지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시춘이 돈키호테 씨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저런 장난도 치고. 돈키호테 씨가 아니라 그때 봤던 돈키호테 씨의 힘이 마음에 든 거겠죠? 아가씨, 이러시면... 알았어, 나중에 할게. 자, 간다고. 시춘은 뭔가 아쉽다는 듯 가벼운 한숨을 쉬면서 로비 안쪽을 향해 들어갔고, 우리도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나와 수감자들도 그들을 따라 숙소의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허허이.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의심. 스토리만 있네, 이번엔 또. 다들 숙소 안을 둘러보면서 떠들썩했지만 유독 싱클레어가 왠지 모르게 어수선해 보인다. 싱클레어? 이건 이상해요. 불렀어? 아이씨, 드립 칠라고 이 아저씨 지금까지 기대사만 기다렸지. 그 농담 오랜만이네. 부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아무도 이상한 걸 모르겠어요? 그래, 마침 잘 말했어. 나도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건가 싶어서 말을 안 했거든. 로자씨, 그래서 뭐가 이상하는 건데? 그야 당연히 웰컴 푸드가 너무 적잖아. 저 중앙에 있는 정체불명의 탁자죠. 네? 어라? 그러고 보니까 왜 저런 게 여기 있지? 색이 밝은 것이 꽤 귀엽구려. 안은 좀 아니, 뭔가요, 저 흉측한 탁자는? 객전의 인테리어에서 시작된 소란은 수감자들이 모두 안쪽까지 들어온 뒤에야 조금 진정됐다. 물론 아직까지 저 탁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을 잡지 못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 검은 것이 묻어나고 있다. 바닥만이 아니군요. 벽에도 만질 때마다 검은 무언가가 묻어나오고 있네요. 거기 벽이 묘하게 찰랑거리고 있어. 대체 무엇으로 만든 벽인지.
여지가지 관리를 하는 거겠지. 그렇다기엔 또 꽤 정갈하단 말이지. 내가 개차반인 때들 하도 돌아다녀서 진짜 사람 손이 안 닿은 거랑은 구분을 꽤 잘하거든. 그래도 방마다 침상 하나씩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님. 부족하지만 휴식은 취할 수 있겠군요. 시간이 없긴 없었나 보지? 로비 바깥을 둘러보다 가장 마지막으로 안내를 들어온 가시추는 기가 막히는지 한동안 안내를 바라보다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기가 차네. 한마디를 쏘아붙이곤 방을 골라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뭐 수장적으로 한두 번 당하냐. 이러다가 한바탕 하자고 하면 또 하는 거고 뭐. 그래, 아까 양반 수사한 건 지나간 애도 할 정도니까. 히스클리프를 포함한 몇몇 수감자는 이미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바닥에 퍼져 앉았다. 뭐 기묘하긴 했지만 일단 몸 뉘을 곳은 있는 것 같네. 그렇다면 한때 휴식을 선언해도 좋을 것 같네요. 버스 밖에서는 이 말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다. 수감자들의 업무 종료를 승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변동 가능성을 가진 최대 12시간의 수면 및 휴식을 시작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그 말이 끝난 직후 수감자들도 저마다 비틀거리며 방을 골라 찾아 들어가거나 중앙에 기묘한 탁자를 두고 개인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오티스를 제외하고.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예, 관리자님. 아까 그 경도라는 자 말입니다. 네 새로운 친구 말하는 거야? 꽤 죽이 잘 맞던데?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신호? 설마 고개를 까딱거린 거? 예, 그 자는 이리저리 의혹을 드러내봐야 이곳의 지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기만하기 쉬운 자였습니다. 차라리 기회를 봐 그런 식으로 진화를 포장하고 의도대로 어울려지는 것이 정보가 모자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나는 진짜 그 수장적인 자에게 감화된 줄 알았는데? 제 경력이 몇 년인데 어쩌다 그런 티가 풀풀 나는 첩자에게. 아닙니다. 오티스는 눈에 띄게 실망한 것 같았지만 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말을 이었다. 그 자가 언제까지 저희와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홍루, 가보옥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LCCB에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한 추측 같습니다. 홍루 본명이 가보옥이야? 가시춘 가보옥이야? 파일럿, 그 어두룩한 초보의 모습을 보면 그 근거로서 채택할 만하죠. 그건 그렇지? 파우스트 측에서도 전달할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파우스트 씨도 슬그머니 대화에 합류했다. 알려진 금기를 전부 확인해봤지만 간의 불가침이란 금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역시 그것도 거짓으로 예단하긴 이릅니다. 이 홍원이라는 곳은 구역에 따라 금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 하지만 여러 조항상 진실일 확률이 희박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미 계획 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되었던 습격도 이미 약속된 게릴라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함정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뒷골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니. 하지만 저쪽도 저희의 전력을 너무 허접하게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짭배들 숲에서 습격했을 것이고 서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이 상황을 파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님. 그래, 알았어. 오해한 건 미안해. 사실 반신반의긴 했어. 다음엔 전부 신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오티스는 그렇게 꾸벅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파우스트와는 간단한 경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하고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반 정도 왔네. 목 상태 때문에 한번 끊어야겠어. 녹화 종료.